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이규헌입니다. 2023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문제풀이 문제 1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여기가 막 난잡하지 않나요? 촬영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어.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풀이를 언제 했냐면 8월달 시험 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지. 예. 하고는 넘어갔어요. 근데 에듀윌 측에서 올해는 기출문제 풀이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9월 27일에 이제 발표가 나고, 근데 뭐 발표도 났는데 뭐 의미 있나 이러고 있는데, 또 에듀윌 측에 또 담당자분 바뀌시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막 문의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촬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그럼 어쨌든 합격 발표는 났지만 내가 풀이한 부분이,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풀이 같은 거 이제 올려놓기도 했고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자료가 있지만 말로 설명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올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무려 한일전 하는 날 사무실에서 자료 정리 다 해가지고 한일전 이렇게 보면서, 일본 골 넣는 거 못 봤어요. 그런 건 안 봐도 돼. 우리가 골 넣고 역전해가지고 이기는 까지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촬영을 딱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것도 삭제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0월 14일이거든요. 토요일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어서 지금 4번째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싸. 여러분들은 좋아요. 왜? 설명에 숙련도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 자, 2023년 2차 문제 1번은 내용이 뭐냐? 요거 그냥 A차량, B차량, C차량이 가는데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했는데 B차량은 앞에도 빠지고 뒤에도 빠지고, C차량은 앞에 빠져 있고 A차량은 뒤에 빠져 있고, 자, 그런 사고예요. 이런 사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1차 사고, 2차 사고로 구분되어지는 사고냐, 혹은 다중 추돌 사고, 그냥 하나가 다 밀은 거냐. B가 A를 받고 붙어 있거나 뭐 떨어져 있거나, 하여튼 B가 A를 박았는데 C가 다시 B를 박은 요 상황이냐, 아니면 A, B 앞에 가거나 서거나 뭐 하고 있는데 C 차량이 B를 박아서 B가 튕겨서 A를 박은 거냐.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잘하고 있는데 얘가 다 밀은 거다. 그럼 얘가 그냥 100% 다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B가 먼저 A를 박았어. 그럼 이제 이거는 없다 치고, 그러면 B 차량이 A 차량 뒷부분 파손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자기 앞부분은 자차로 처리하고, 사람이 다쳤으니까 대인 처리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쳤다? 그러면 자상으로. 근데 C가 한 번 더 박았어. 그럼 B 차량의 뒷부분은 C가 해주는 거죠. C 차량 앞부분은 자차로 하는 거고, C 차량에. 그리고 B 차량이 A 차량과 붙어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C 차량이 박아가지고 한 번 더 박았어. A 차량 충격을 2번 박은 거잖아요. 충격을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파손에 대해서는 그냥 B 차량이 해주는데 사람 다친 거에 대해서는 B 차량이 50%, C 차량이 50% 해서 A 차량에 대해서 대인 처리를 해줍니다. 제가 보험회사 다니니까 이런 상황을 많이 보니까 시험 문제와는 상관없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 B 차량이 먼저 박았냐, 죄송합니다, C 차량이 다 박은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B 차량의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를 자료를 받아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벤트 1, 이벤트 2로 나뉘어져 있어요. 1차 충돌과 2차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1차 충돌의 다중 횟수를 보니까 1회예요. 1회. 그러니까 이벤트 1이 처음 충돌했을 때 거라는 얘기예요.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29, 단위는 킬로미터 per hour. kph가 킬로미터 per hour. 이 슬래시, 이 p가 분수를 옆으로 눕힌 거다. 영어로는 분자 나누기 분모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분모, 분의 분자라고 거꾸로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분자를 나눈다. 뭘로? 분모로. 이렇게 표현한다. 킬로미터 per hour, kph. 이게 시간당 몇 마일이라고 마일 단위를 쓸 때는 mph가 됩니다. 이거 착각하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시험에. 자, kph 마이너스 29니까 내가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 속도 변화량이 29km/h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속도는 벡터인가요, 스칼라인가요? 벡터죠, 벡터. 29km/h의 속도가 줄었다. 100으로 가다가 29가 줄어가지고 71이 됐다. 그게 아니라고. 스칼라량은 단순히 더하기 빼기를 하면 돼요. 근데 벡터량은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워가지고 합성을 해야 되죠. 아시죠? 자, 속도 변화량이 29. 델타 V B가 29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뒤에 또 나와요. 이벤트 2, 이벤트 데이터 2를 보니까 다중 횟수가 2배로 돼 있어요. 아, 얘가 1차 충돌하면서 저장된 데이터고 얘가 2차 충돌하면서 저장된 데이터구나. 2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이벤트 2 앞에 이벤트 1이 하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1, 이벤트 2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벤트 데이터, 이것도 이벤트 데이터예요. 근데 얘가 지금 2배라고 있으니까 아, 이걸 이벤트 1, 이걸 이벤트 2라고 붙여준 거예요. 자, 간격이 MSEC 해가지고 1500 돼 있어요. 밀리세컨드거든요. 밀리세컨드는 뭐냐면 1000분의 1초라는 얘기예요.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1500 곱하기 1000분의 1. 다시 말해서 1500 나누기 1000. 여러분 잠깐 하지마. 암산하지 말고 계산기 꺼내세요. 어디 좋지도 않은 머리로 암산하려고. 그러다 실수한다니까. 1500 나누기 1000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1.5 나오죠? 1.5초라는 거예요. 1차 충돌이 발생하고 2차 충돌까지의 간격이 1.5초라는 거예요. 속도 변화는 6km/h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설명할 때 적은 건데 1mm, 여러분들 줄자 있죠, 줄자. 줄자에 보면 제일 작은 단위 한 칸 있잖아요. 좁은 거. 그게 1mm죠, 그죠? 그리고 5는 약간 긴 줄 돼 있고 그 다음에 1cm는 조금 더 긴 줄 돼가지고 이 10칸이잖아요. 그럼 10mm가 1cm죠, 그죠? 1cm는 몇 미터냐면 100분의 1m예요. 0.01m라는 얘기예요. 1mm는 0.001m라는 얘기예요. 1000분의 1m라는 얘기예요. 1000분의 1m. 우리가 MKS 단위를 쓸 때 이 K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램의 1000배. 그램 단위는 너무 작기 때문에 미터 단위, 시간, 세컨 단위를 쓰는데 이 질량의 단위는 그램 단위를 쓰지 않고 우리가 표준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써요. 그래서 1kg은 1000g이라는 얘기예요. K를 붙이면 1000이라는 얘기예요. 킬로미터, 1000m죠. 그죠? 미터 앞에 1000을 붙이는 게 아니고 킬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m 이렇게 쓸 걸 1k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메가는 M 붙이면 메가는 100만. 기가는 10억. 아니다. 100억인가?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맞네. 10억.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단위에다가 앞에 문자를 붙이면 그 단위의 몇 배 혹은 몇 분의 1배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킬로미터는 미터의 1000배라는 얘기고 킬로세크라는 단위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밀리세크 MSEC 밀리세크는 1000분의 1초라는 말이죠. 그러면 밀리미터는 1000분의 1미터라는 얘기고, 그죠? M을 붙이면 1000분의 1이라는 얘기다. 자, 참고로 C 센치를 붙이면 100분의 1이라는 얘기다. 근데 이거는 미터 단위 말고는 이건 잘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밀리미터, 밀리세크, 그죠? 밀리그램도 있죠. 밀리그램, 1mg. 1mg은 1g의 1000분의 1, 1000분의 1g이라는 얘기요. 아주 작은 질량 단위죠. 자, 그렇고요.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벌써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B 차량은 한 번 박고 두 번 박았구나. 마이너스 29니까 G가 앞으로 박으면서 속도가 줄었구나. 두 번째 충돌은 6 플러스네. 뒤에서 박혀서 속도가 늘었구나. G가 앞에 한번 박고 그 다음에 C가 B를 박았구나. 요거만 봐도 알 수 있죠. 요거만 봐도 그걸 알아야 돼요. 2021년 2차 기출문제 50점짜리 1번, 2번이 모두 EDR로 빵 나오면서 EDR 표가 빵 나오면서 사람이 와 이라 멘붕 돼가지고 합격률이 10%대로 떨어졌죠. 15%인가 14%인가 뭐 하여튼
떨어졌어요. 보통 한 20-30% 나왔거든요. 근데 합격률이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이유는 뭐냐? EDR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2년 시험 치시는 분들이 EDR을 많이 준비했죠. 여전히 또 EDR이 나왔어요. 2023년 EDR 많이 준비했죠. 또 EDR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2021년처럼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 표를 보고 어느 정도 풀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 문제는 그리고 이벤트 2에 사고 이전 차량 정보 해가지고 속도, RPM, 제동 페달, 핸들 각도, 뭐 제동 페달 밟았냐 안 밟았냐, 핸들 각도는 몇 도냐, 속도는 어떻게 되고, RPM은 어떻게 되고 이 표가 나왔는데 이 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벤트 2에 이벤트 2. 이벤트 2에서 다중 간격이 1500이래. 1.5초. 그러니까 이벤트 2에서 0.0 충돌 시 속도 요게 B 차량이 두 번째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B 차량의 속도 현재 속도였었고 1.5초 전에 56 이게 B 차량이 A 차량을 박을 때 첫 번째 충돌에서의 속도잖아요, 그죠? 요 정도만 알면 이제 문제 풀이하면 돼요. 문제 1번 질문 1 5점이에요. 쉬워요. 1차 충돌과 2차 충돌 시 각각의 속도를 구해라. 구해놨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그걸 적어줘야지. 출제관님한테 제가 이거 알아요. 자 이러해서 이겁니다 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 적는 걸 머리로 논리를 정리해서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B 차량 이벤트 데이터 2에 의거해서 다중사고 횟수는 2회이고 다중사고 간격은 1.5초이므로 이벤트 2 사고 이전 차량 정보에서의 0.0초 그러니까 이벤트 2가 발생한 그 시간 이 속도는 23km/h이고 이벤트 1이 발생한 시점의 속도는 1.5초 전인 56km이므로 B 차량이 1차 충돌 시 속도는 56km/h이고 2차 충돌 시 속도는 23km/h입니다 라고 적으면 정답이에요. 자, 이 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어내느냐의 문제예요.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써야 돼요. 그 문장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트 달려가셔서 제일 싼 줄 그어져 있지 않은 백지 연습장 절대 안 돼요. 그거 사셨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론 그거라도 쓰면 다행인데 줄 그어져 있는 줄 간격이 좀 넓은 그런 연습장을 사와서 줄 간격에 줄에 맞춰서 깔끔하게 글씨를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나미 볼펜 한 다스 사와가지고 이 볼펜 한 다스와 연습장 한 묶음을 나는 이 시험 준비하는 동안 다 쓰겠다라는 각오로 쓰셔야 돼요. 이 얘기는 원래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문제풀이 할 때 할 얘기가 아닌데 했습니다. 자, 그 시험 후기에 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1차 충돌 시 속도, 2차 충돌 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아주 쉽죠? 5점이에요. 질문 2. 질문 2는 문제가 잘못됐어요. 1차 충돌한 차량과 2차 충돌한 차량을 순서대로 기술하고 B 차량이 처음에 부딪힌 차는 A겠냐 C겠냐 두 번째 부딪힌 차는 A겠냐 C겠냐 우리는 알죠? 표 보면서 벌써 알았잖아. 뒤에서 앞으로 가서 박았기 때문에 내 차의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충돌한 차량은 A 차량 2차 충돌한 차량은 내가 오히려 속도가 늘었어요. 뒤에서 박았어요. C 차량인데 이걸 말로 아시죠? 말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적어 주셔야 돼요.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거는 제가 이 부분부터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설명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놨어요. 거기 풀이는 쫙 나와 있고요. 문제는 제가 첨부 파일로 붙여놨습니다. 문제를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들고 보세요. 문제를 보면서 봐야 돼요. 이렇게 설명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 문제를 보면서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프리도 가급적이면 그거 인쇄해서 같이 보세요. 폰으로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들어와. 그거 내 실력 안 돼요. 출력해서 보세요. 자, 출력해 보면 제가 설명을 뭐 이벤트 1에 의하면 진행 방향 속도 변화는, 뭐 이벤트 2에 의하면 진행 방향 속도 변화는, 그리고 답 뭐 어떻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질문 1에서 이미 이 속도 이 속도를 구해내면서 1.5초라고 돼 있으니까 1500ms라고 돼 있으니까 1차 충돌 시 속도는 이거다라고 우리가 이미 찾아냈잖아요. 근데 1차 충돌과 2차 충돌의 간격을 구하래요. 몇 초 후에 발생하는지 기술하래요. 이미 그거 가지고 속도를 구해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문제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한 번 더 적어주면 돼요. 뭐 어렵다고 적어주세요. 적어주면 되고요. 10점이에요. 질문 3. B 차량의 충돌 전후 과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최대 몇 도까지? 이거 마이크. 우리 이 현대산 건물 경비 서시는 분께서 선생님 저기 유튜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니까 제 알려달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좀 울리더라. 근데 예전에 내가 써보니까 이 마이크 무슨 핀 마이크 이거 성능 괜찮더라. 한번 써보시라 라고 추천해 주셔서 샀어요. 소리 좀 안 울리고 좀 괜찮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문제 3번은 최대 몇 도까지 충돌 전후 과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최대 몇 도까지 조향 핸들을 조작했는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그려놓고 지웠는데요. 우리가 PDOF, 충격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각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차체의 축, X축, Y축 얘기를 할 때 차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앞인데 위에서 내려다본 게 아니고 밑에서 올려다본 요거 타이어. 차를 뒤집어 놨다 생각해보세요. 차를 홀랑 뒤집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바닥이요. 운전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운전석이 이쪽에 있겠죠. 우리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으니까 차가 뒤집어져 있다니까 운전석이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X축 양의 방향이에요. 차량 앞쪽으로 가는 게 X축 양의 방향이에요. 차량 뒤쪽으로 향하는 게 X축 음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게 Y축 양의 방향이에요. 이쪽이 조수석이잖아요. 조수석 쪽으로 가는 게 Y축 양의 방향. 운전석 쪽으로 가는 게 조수석 Y축 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면 이게 0에서 90으로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핸들을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돌리면 차의 방향을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핸들의 조향 각도는 EDR에서는 다르게 표시해요. 이걸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마이너스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조향 각도가 핸들 각도가 마이너스 90 여기 돼 있죠. 마이너스 1초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은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렸다는 거예요. 1.5초 1차 충돌 발생할 때는 마이너스 5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안 꺾었어요. 즉 B 차량 운전자가 충돌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브레이크가 어디 불이 들어왔냐면 2.5초 전에 겨우 이제 불이 들어와요. 불 들어오면서 속도는 별로 안 줄죠? 불 들어오자 이제 박은 거예요. 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밟는 정도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이제 브레이크가 밟혔다 안 밟혔다 이것만 나오거든요. 온 오프만 나와요. 밟혔는데 악셀은 몇 퍼센트 밟았다가 나와요. 한 10%, 5%, 막 99% 풀악셀 이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브레이크는 밟았다 안 밟았다만 나와요. 밟았는데 세게 안 밟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냥 충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이러면서 발이 삐진 거야 브레이크에서. 그랬는데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밟은 거예요. 자, 요걸 보면서도 그런 내용을 추정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차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 꺾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쾅 부딪히면서 핸들이 꺾여진 거야. 이렇게. 네. 조수석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핸들이 돌아간. 그러니까 이벤트 2 내용을 보니 충돌 1.5초 전에 5도 조향되었던 핸들이 충돌 1초 전에 85도 추가 조향되어서 최대 시계 방향으로 90도까지 조향되었다가 충돌 0.5초 전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5도 조향이 풀리고 다시 충돌 시점에는 10도 추가로 더 풀려서 75도 조향 상태에서 충돌된. 자, 제가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요게 핵심인데 시간 단위로 봤을 때 0.5초 단위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요때는 85, 이거는 거꾸로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85, 여기 시계 방향으로 추가 85,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5 풀린 거죠. 시계 방향으로 10 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85인데 이 시험 문제가 초 단위로 몇 초 조향한 게 최대냐를 물은 게 아니라 이 차의 최대 조향각이 몇 도냐를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최대 조향각이다라는 걸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미리 시계 방향으로 5도 이렇게 조향되었다가 0.5초 상간에 85도 추가로 조향되어서 결국 최대 90도 조향되었다라는 부분을 적어주는 게 핵심. 핵심은 90. 시계 방향으로 90도.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말을 어떻게 된다고? 논리적으로 적어주셔야 된다고요. 질문 4, 배점 10점이에요. A 차량의 분량이 만약 1000kg이고 B 차량의 기능이 800kg이라면 B 차량과의 추돌로 인한 A 차량의 속도 변화량 델타 VA를 구해라.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벡터예요. 벡터.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A 차량의 속도 변화량을 구해라. 델타 VA를 구해라. 델타 V1이라 칩시다. 이 차량을 1차량, 샵 1차량, 얘를 샵 2차량이라고 하고 우리가 눈에 익은 공식을 만들어 보면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인데 마이너스 29, 요거는 델타 V2라고 했잖아요. 그죠? 델타 V2는 뭐냐면 뒤에 속도 빼기 앞에 속도예요. 뒤에 속도 빼기 앞에 속도. 요거 빼기 요게 델타 V1이에요. 요거 빼기 요게 델타 V2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야 되니까 요거를 요로 넘기고, 얘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얘를 일로 넘깁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일로 넘어간 거예요. M1. 자, 묶어줍시다. V1 다시 빼기 V1. 얘가 일로 넘어간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지 말고 둘 다 넘깁시다. 얘도 1로 넘어갑시다. 더하기 M2 V2 다시 마이너스 V2는 0 이렇게 돼요. 0인데 우리는 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넘깁시다. M1 V1 다시 빼기 V1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M2 V2 다시 마이너스 V2 이렇게 될 거고, M1을 넘깁시다. 그럼 V1 다시 마이너스 V1, 즉 이게 뭐예요? 델타 V1이죠. 나누기 아니에요. 이거 나누기 아니에요. 나누기 아니에요. 착각하실라. 자, 요게 델타 V1이라고요. 요게 마이너스 M2 V2 다시 마이너스 V2 델타 V2겠네, 그죠? 나누기 M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M2는 마이너스 800 곱하기 델타 V2는 마이너스 29 나누기 M1은 1000 해보면 약 23.2
km/h. 델타 V1은 23.2km/h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가요? 아마 이번 이 질문 4를 보면서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럼 문제 1을 한번 보자 이러고 넘어가서 문제 2를 선택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 여기가 상, 중, 하라면 중상 여기가 아니라 한 요 정도 중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질문 5. 이 질문 5를 보고 질문 4까지는 그래 알았어 이러고는 질문 5를 보고 완전히 그냥 손 놓고 문제 2로 넘어가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뭐라 되냐 질문 5. 만일 충돌 과정에서 반발 개수가 0.2라면 E가 0.2라면 E인 경우 질문 4의 차량 속도 변화량 요거를 토대로 A, B 두 차량의 접근 속도를 구하시오. 접근 속도가 뭐냐면 상대 속도의 상대 속도. 얼마의 속도로 서로 접근하고 있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100으로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서로 접근하는 속도는 몇이에요? 100이죠. 자, 내가 50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100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50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얘는 여전히 100이지만 내가 50의 속도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까워지는 속도는 50이죠. 50. 얘가 100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1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한 90으로 오고 있는 걸로 느끼지죠. 100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9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10 정도의 속도로 서로의 간격이 줄어들겠죠. 자, 얘가 100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5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150의 속도로 가까워지겠죠. 제 상대 속도는 그거예요. 접근 속도는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요거예요. 1차량에 대한 2차량의 속도 V1, 2는 델타 V1 빼기 델타 V2 나누기 1 마이너스 2 반발계수 인데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2021년 문제 3인가요? 거기서 나왔어요. 문제 3인가? 문제 3일 거야 아마.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등장했는데 이와 관련된 공식이요. 그리고 2022년 에듀윌 모의고사 때 제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일은 이제 이 공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공식의 이항 정리 과정을 정리해서 제가 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풀이 해주면서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갖다 유도 과정을 쭉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꼬여.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고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풀이 과정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질문으로 이 공식 그래서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공식을 통해서만 풀이할 수 있냐? 문제가 이게 15점짜리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 속도는 43.5km/h입니다. 라고 적으면 끝. 이 공식을 알면 15점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푸냐? 풀 수 있어요. 상대 속도는 뭐냐? 상대 속도는 V2-V1이거든요. 이게 상대 속도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요거 절대값 쳐주면 돼요. V1에서 V2를 빼도 돼요. 절대값을 쳐주면 돼요. 양수값으로 그냥. 그러면 이 차량의 속도와 1차량의 접근 속도를 B차량과 A차량의 접근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접근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음수값이잖아요. 얘도 양수값일 거고 얘도 양수값일 건데 얘의 속도가 얘의 속도보다 더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돌을 했겠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양수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B2에서 B1 빼면 돼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속도에서 얘 속도를 빼든 얘 속도에서 얘 속도를 빼든 절대값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 속도가 나오는데 A 차량의 B 차량에 대한 A 차량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거냐, A 차량에 대한 B 차량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거냐에 따라서 원래는 공식이 정리되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보면
A, B 두 차량의 접근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절대값으로 그냥 구하면 되는데 A, B 두 차량의 접근 속도, 상대 속도를 그냥 우리가 양수값으로 보기 좋게 표현하려면 얘가 더 속도가 빠를 거니까 V2에서 V1을 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이 공식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요리로 다 넘어갔을 때, 자, 요리로 넘어갔을 때 M1으로 묶었고 M2로 묶었을 때 우리는 이제 M1 알아요. M2 알아요. 그리고 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V2 어디 갔노? V2 B 차량의 충돌 시속도 요 값도 알아요. 그러면 요 값을 알고 요거를 아니까 요거 구할 수 있겠죠? B 차량의 B를 얘를 샵 1, 얘를 샵 2라고 합시다. 그럼 B 차량, 2차량의 충돌 후 속도도 알아요. 2차량의 충돌 시 속도 알아요. 그리고 V1과 V1 다시를 모르는데 V1과 V2의 관계가 접근 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빼기 요거의 값을 알아요. 요거 왜냐면 23.2 요거 알아요. 그러면 요렇게 저렇게 해서 얘의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고? E는 V2-V1 분의 V1-V2- 이 공식에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구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풀이를 내가 봤어. 그래서 세상 어렵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V1을 구해내면 V2는 우리가 구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V2에서 V1을 빼면 돼요. 그러면 접근 속도가 나와요. 접근 속도가 얼마라고요? 43.5. 얘가 56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A 차량은 얼마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요? 얘랑 43.5km의 차이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5km/h의 속도로 A 차량이 상당히 저속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든지 뭐 그런 상황이죠. 12.5km/h의 속도로 가고 있는 중에 56으로 박은 거예요. 자, 어려워요. 15점짜리. 이렇게 풀이를 하면 어렵죠. 그런데 이 공식 알고 있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그냥. 이 공식이 어려워요. 상대 속도는 델타 V1 빼기 델타 V2 나누기 1 2. 이게 어려운 공식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식이 나오려면 머리가 뽀개져야 돼요. 이게 상대 속도와 운동장 포즈의 법칙과 등등등등에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걸 이항에 내야 되는데 그것만 할 줄 알면 이 공식을 내가 외울 수 있으면 15점을 그냥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은 합격이죠. 그만큼 공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식이 처음 등장한 거냐? 2021년부터 나왔다니까요. 애들 2022년 모의고사에도 나오고요. 이 공식이 나온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유도 과정들이 나온다고요. 어쨌든 질문 1, 문제 1, 다중추돌 사고에 대한 분석, EDR 데이터를 이용한 다중추돌 사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질문 5가 좀 복잡하게 가야 되는, 공식을 모르면 복잡하게 가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질문 5를 예를 들어서 못 풀었어. 앞에 완벽히 풀었어요. 35점이에요. 그러면 25점짜리 2개 뭐 어느 정도 풀면 60점 정도는, 그죠? 질문 5를 포기한다고 해서 합격 못할 정도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1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질문 5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상인데 상 쪽으로 조금만 간 중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1을 풀었어요. 이거 그대로 다 이어서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를게요. 자, 문제 1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